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뿔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둥의 건널비, 부피 이런 거를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뿔 볼 건데 기둥하고 뿔하고 조금 달라요. 기둥은 우리 건널비 이야기를 할 때 좀 뿔보다는 조금 쉬웠습니다. 그냥 옆넓이를 이제 밑넓이 두 개에다가 옆넓이를 더하는데 옆넓이를 구할 때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한다. 이렇게 좀 쉽게 그렇게 구했는데 뿔 같은 경우에는 옆넓이가 다 달라요. 이렇게 보면 지금 각뿔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각뿔의 건널비를 구할 때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건널비가 결국에는 밑넓이와 옆넓이를 더하는 건데 밑넓이 계산을 하고 옆넓이를 구할 때 옆넓이가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죠? 옆넓이가 삼각형이다. 그래서 삼각형 4개를 다 더하면 된다. 그래서 전개도의 넓이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뿔은 그렇게 옆넓이까지 해서 건넓이 구해주시면 되고 원뿔 같은 경우에는 펼치면 옆면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죠. 옆면이 부채꼴 모양이니까 밑면의 넓이에다가 옆면 넓이를 더해주는데 요 옆면 넓이를 구할 때 어떤 걸 가지고 구하냐면 우리 2분의 1 RL 하는 요 공식 있죠.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 중심각이 몇 도인지 모릅니다. 그죠? 중심각이 몇 도인지 모르고 이 길이를 알아요. 이 길이가 2파이 R 밑면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선의 길이 요 길이가 모선이죠. 모선의 길이 곱하기 밑면의 둘레 밑면의 둘레 요렇게 기억을 하는 게 옆넓이를 구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식은 그 식이다. 2분의 1 RL 그 식이다 하는 거. 근데 R 대신에 여기 L 쓰고 그래서 L이 이렇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고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던 그 공식에서 RL이 여기서는 RL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모선의 길이 곱하기 밑면의 둘레 요 호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와 같다. 이렇게 얘가 옆면 넓이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 식을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건널비를 구해라 라고 나온다면 자 밑면의 반지름이 3이고 모선의 길이가 8이에요. 그러면 일단 밑넓이부터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9파이죠 그냥 밑면 넓이 9파입니다. 반지름이 3이니까 그 다음에 옆넓이를 구할 때 나는 어떻게 계산한다? 2분의 1 곱하기 요 부채꼴의 반지름이 8cm죠. 8 곱하기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를 요 길이가 6파이다 그죠? 6파이 요게 요 둘레랑 같다고 밑면의 둘레랑 그러니까 밑면의 반지름이 3이니까 밑면의 둘레는 6파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 호의 길이가 6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파이 그래서 24파이 그래서 9파이 더하기 24파이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 기둥의 건넓이 구할 때는 밑넓이 곱하기 2 해서 더했다 그죠? 근데 뿔은 밑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9파이 더하기 24파이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3파이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죠? 요 길이를 구해서 내가 얘 넓이를 구해가지고 옆 넓이를 구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공식으로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다음에 각뿔의 부피. 자 뿔의 부피는 각뿔 원뿔 똑같아요. 우리 뿔의 부피는 그냥 여기다 적을까요? 위에다 하나 적어두세요.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밑면이 똑같은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였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밑면의 넓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뿔은 모든 뿔 원뿔이든 각뿔이든 상관없습니다. 밑면이 똑같은 기둥의 부피
밑면과 높이가 똑같은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게 왜 3분의 1인가 하는 거 요렇게 뭐 막 물 부어 보면은 3분의 1만큼 찬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해놨냐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면은 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게 적분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적분을 배우고 나면은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당장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물 부어가지고 밑면이 똑같은 기둥에다가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부어보면은 3분의 1만큼 찬다. 그래서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뿔만 아직 뿔대는 안 나왔어요. 그죠? 각뿔대, 원뿔대, 건널비 부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뿔대의 건널비는 밑면 넓이의 합, 위에 거 밑에 거 따로따로 구하고 옆 넓이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 4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뿔대도 마찬가지. 옆 넓이를 구할 때 옆 넓이가 원뿔대는 옆면이 이렇게 생겼죠? 전개도를 그리면 위 밑면 2개가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요거 넓이를 구해야 돼. 옆 넓이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한다? 요런 부채꼴, 여기 넓이, 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넓이 빼면은 요 넓이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건널비는 그냥 쉽게 생각하죠. 무조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건널비는 전개도의 넓이를 구하면 되고요. 전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지? 아, 부채꼴에서 요런 거 각 원뿔대다. 그러면 요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서 옆 넓이 구하고 밑면 2개, 원의 넓이 2개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서 풀어야지 이거를 무조건 딱 푸는 거 이거랑 곱하고 이거랑 더하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수학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높이가 6cm인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사각뿔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거 건널비 구하라니까. 그러니까 전개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밑면이 5cm,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고 여기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씩 붙어 있다는 거야. 이게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 잠시만요. 얘를 돌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뭔가 길이 조절이 안 되는데요. 왜 저쪽으로 자꾸 길어지지? 이상한데. 그죠? 너무 이상하네요. 자,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뭐 여기는 대충 그릴게요.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5. 그러면 요거 밑면 넓이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구해서 4배 하면 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럼 높이가 얼마? 6. 그럼 간단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외워서 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 이거 뭐 밑면 넓이 5 곱하기 5 그다음에 이거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해갖고 4배니까 뭐 2 곱하기 5 곱하기 6 공식처럼 우리 나와 있는 교재도 있어요. 교재에 그냥 공식처럼 나와 있는 교재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개도를 펼쳐보고 펼쳤을 때 겉면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하나하나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정사각형 넓이는 25다. 그죠? 더하기 요거 한 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 넓이잖아요. 그죠? 밑변이 5고 높이가 6이고 이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 곱하기 4.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0, 60, 25 더하기 60 하니까 85 제곱센티미터.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건널비. 이해되죠? 펼쳐가지고 건널비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원뿔.
자, 원뿔 마찬가지. 얘를 전개도를 그리면은 쌤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옆면은 부채꼴 모양이고요. 밑면은 이렇게 원 모양입니다. 원 너무 크다. 밑면의 반지름이 9cm고요. 요 길이가 15고요. 여기 있는 12 이거는 전개도에서는 볼 수 없어요. 전개도는 어디 길이가 10이냐 그런 거 알 수 없어요. 자, 건널비 구합시다. 건널비는 밑넓이랑 옆넓이랑 더하면 된다 그랬죠? 자, 밑넓이는 어떻게? 밑넓이는 81파입니다. 그죠? 옆넓이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요 부채꼴 넓이입니다. 옆넓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반지름이 15고요. 호의 길이는 요 길이, 이 길이가 뭐와 같다? 밑면의 둘레와 같다. 호의 길이가 18파이네요. 얘가 9니까 2배 하면 18파이. 옆넓이 18파이다. 했죠? 계산하면은 15 곱하기 9 9, 13, 135파이. 자, 그럼 건널비가 어떻게 된다? 81파이 더하기 135파이 계산하면 216파이. 건널비 이렇게 구해줘요. 자, 근데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도 구해보라네요. 그러면은 요 부채꼴의 넓이가 135파이래요. 그럼 중심각을 x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15다, 그죠? 어떻게? 이게 반지름이 15인 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원의 넓이는 15의 제곱 파이 에다가 곱하기 뭐다? 360분의 중심각 x. 이거 계산한 게 135파이다. 자, 나는 x가 궁금하다, 그죠? x를 구하려면 자 15를 제곱하면 225입니다. 그러면은 135파이에다가 곱하기 자 225파이는 나눠주고요. 360은 곱해주고요. 반대로 얘는 나눠주고 얘는 곱해주고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중심각 구하는 거 우리 원과 부채꼴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 계산합시다. 5로 나누면 45 3 9 9로 나눠진다. 9 3 27 9 45 5또 나눠진다. 5 5 5 7 35 5 20 72 곱하기 3 216이네요. 216. 그래서 216도가 중심각의 크기가 된다. 쌤이 지금 잘못 그린 거예요. 216도면은 이거 180도를 넘어가니까 부채꼴이 이렇게 안 생겼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부채꼴. 근데 상관없죠. 나는 정확하게 이 전개도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거 전개도 잘못 그렸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개도를 정확하게 그리시오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됐죠? 자, 다음 부피. 부피가 오히려 쉬워요. 건널비보다는 부피가 훨씬 쉽습니다. 부피는 어떻게 된다? 기둥 부피의 3분의 1. 자, 얘가 만약에 뿔이 아니라 딱 요만큼 이렇게 기둥이라면, 요렇게 생긴 사각 기둥이라면 높이도 똑같은 이런 사각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이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라 이거야. 뿔의 부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밑면 넓이 9 곱하기 7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뭐 하면 된다? 3분의 1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7, 8, 56 56에 3 곱하면 168이네요.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얘는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밑면의 넓이 25파이 곱하기 높이 9 이러면은 원기둥 부피죠? 이거의 3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75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되죠? 다음. 자, 4번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 중요해요. 4번 문제 별표 하나 쳐두세요. 조금 어려운데 중요한 문제. 어려워서 중요한 문제. 요거 구할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하는 거. 자,
요거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자, 뿔이라는 게 무조건 밑에 이렇게 이쁘게 밑에 이렇게 정삼각형이라든지 이게 이쁘게 생긴 이런 뿔만 삼각뿔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를 잘라낸 요 녀석을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얘를 밑면으로 해서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가 밑면일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쪽이 밑면이 돼도 되고요. 이 면이 아니면은 요런 면이 밑면이 돼도 되고요. 똑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얘를 밑면으로 하고 이 길이가 높이인 그런 삼각뿔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둥부피의 3분의 1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생긴 것만 뿔이 아니라는 거야. 얘가 이 원뿔의 그러니까 각뿔의 꼭지점이 요 옆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막 사각뿔인데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쯤에서 이렇게 생긴 거야. 치우쳐 있죠, 한쪽으로. 그러면은 얘 옆면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겠죠. 우리 각뿔 이야기할 때 옆면이 삼각형이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옆면이 삼각형이고 밑면이 사각형이면 이거 사각뿔입니다. 사각뿔인데 이렇게 안 생겼어요. 각뿔의 꼭지점이 이쪽에 옆에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에이, 왜 이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어. 이래도 각뿔 맞습니다. 이래도 각뿔 맞고 이래도 기둥부피의 3분의 1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면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밑면이면 나머지 면들은 다 옆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요 면을 여기 밑에 딱 이쁘게 생긴 삼각뿔이죠. 요 면을 밑면으로 잡으면 그죠?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면을 밑면으로 잡고 얘가 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밑면 넓이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여기 직각이니까. 그치?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겁니다.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 6이고요. 곱하기 3분의 1. 요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쁜 삼각뿔이라고 생각하고 이 면을 밑면으로 잡으면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뚫고 들어갈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돼. 여기를 여기 뚫고 지나가서 요 밑면에 수선을 그어야 돼. 그거 길이 찾아야 돼요. 찾기 어렵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밑면 넓이도 구하기 힘듭니다. 현재까지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는 이거 못 구해요. 이렇게는 못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6이네요. 간단하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요렇게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구해라.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 얘를 밑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 내가 구할 수 있거든. 남아있는 물의 부피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요 길이 요 직각 밑면의 넓이가 1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죠? 그 다음 높이 12 곱하기 3분의 1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면 2 남으니까 100이네요. 자, 남아있는 물의 부피 100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흘려보낸 물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전체에서 100만큼 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일단 전체 요 그릇 부피는 10 곱하기 5 곱하기 12 이거죠. 그럼 600이네요. 그래서 600 빼기 100 하면은 500 세제곱 센티미터. 답은 500 세제곱 센티미터다. 되겠죠? 그 다음에 원뿔. 자, 이런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럼 이 원뿔 부피 만큼 물이 있는 거다. 그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래.
그럼 높이가 얼마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10cm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얘를 갖다 부었어. 갖다 부으니까 물이 막 찬단 말이야. 물이 막 이렇게 찰 거예요. 물이 하늘색으로 할까 나도? 물이 여기에 막 이렇게 찰 거예요. 그죠? 물이 막 차는데 어디까지? 어느 정도 딱 차겠죠? 어느 정도 높이까지 딱 찰 겁니다. 그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찰 겁니다. 여기 이만큼 높이가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물이 어디까지 차나?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 부피부터 구해야지.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됐죠? 뿌리니까 밑넓이 36파이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3분의 1 요거 12파이니까 12 곱하면 144파이. 그죠? 자, 그럼 여기 부피가 144파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요 높이를 h라고 하면 밑면의 넓이가 4니까 밑면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 곱하기 h가 뭐가 돼야 된다? 144파이가 돼야 된다. h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44파이에다가 16파이를 나눠줘야 되죠. 16파이분의 1 파이 날리고 16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6 7 6 42 68 46 9 9인 것 같다. 16 곱하기 9 69 54 144 맞네요. 그래서 9 단위는 cm 9cm가 됩니다. 되죠? 자, 다음 자, 이런 부채꼴을 옆면으로 하는 원뿔의 부피가 96파이래요. 높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요거 밑면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밑면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얘를 쭉 말아요. 말면은 원뿔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지. 밑면이 없는 왜 이래? 예? 그냥 합시다. 밑면이 없는 원뿔이 이렇게 생겨요. 이거의 높이가 궁금한 거예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갖고 와 봅시다. 이 길이가 10인 거 밖에 몰라요. 뭘가 궁금해야 돼? 나 높이가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은 뭘 알아야 돼요? 요거 알아야지. 요거 반지름 알아야 돼. 그거 구하라고 216도 이거 각도 주는 겁니다. 밑면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의 둘레가 이 호의 길이와 같다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 둘레는 2파이 R입니다. 그죠? 2파이 R은 자, 요 호의 길이는 20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10이니까 그지? 원이면은 20파이에요. 근데 360분에 216만큼만 떼왔어요. 이해되죠? 자, 약분 18 2 98 10 8 9 1은 9 9 28 네. 자, 그래서 2파이 R은 12파이 나오고요. 내가 R이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돼? 2파이를 나눠주면 되죠. 12파이 곱하기 2파이 분의 1 파이 약분되고 6 R이 6입니다. 아, 반지름 여기가 6이래. 그럼 다시 이제 부피 구하는 공식 뭐 밑면 넓이 36파이 곱하기 높이 몰라 h 근데 그게 96파이래. 아, 3분의 1 안 했다. 뿌리니까 3분의 1 했더니 96파이래. 이거 계산해 주면 되죠. 자, 52파이니까 h를 구하고 싶어요. 96파이에다가 12파이 나눠주면 됩니다. 12파이 분의 1 파이 약분되고 2, 6, 12, 2, 4, 8, 2, 8, 16 6, 8, 48 h는 8cm가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얘를 회전시켰을 때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시오. 자, 얘를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원기둥 안에 요런 원기둥 안에 이렇게 생긴 원기둥 안에 이렇게 원뿔이 하나
파여 있는 요런 모습이 나온다. 그죠? 자,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건널비는 밑면 요거 한 개. 밑면하고 바깥쪽하고 바깥쪽 옆면 하고 안쪽 옆면하고 이렇게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면 넓이 구하면은 9파이고요. 바깥쪽 면은 부채꼴 모양이겠죠. 요 원뿔의 옆면을 생각을 하면 돼요. 원뿔의 옆넓이. 원뿔의 옆넓이로 구하면 되고, 원뿔 옆넓이는 이렇게 부채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길이가 밑면 반지름이 3이니까 6파이고요. 이쪽이 6파이고, 요 길이가 모선의 길이 5예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파이 하면 15파이. 그 다음에 안쪽은 원기둥에 반대로 얘기했다. 바깥쪽이 아니고 이게 안쪽이고 원기둥이 바깥쪽은 원기둥의 옆넓이죠. 원기둥의 옆넓이면은 요 둘레가 6파이 곱하기 4 24파이 해서 다 더하시면 됩니다. 다 더하면 얼마죠? 15, 24, 48파이 건넓이. 자, 부피는 원기둥에서 원뿔 빼면 되죠. 원기둥에서 원뿔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는 9파이 곱하기 4고요. 원뿔의 부피는 9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94, 36파이에서 12파이를 빼니까 24파이가 되겠네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뿔대, 각뿔대, 원뿔대. 자, 뿔대의 건넓이 부피. 뭐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자, 건넓이부터 봅시다. 건넓이. 자, 밑면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작은 거 지금 12 정사각형이에요. 그죠? 밑면 1 위에 거를 밑면 1이라고 하자. 밑면 1번 그러면은 12 144고요. 두 번째 밑면은 밑면 2 24 곱하기 24가 얼마지? 24 곱하기 24 안되네요. 4, 16, 2, 4, 8, 9, 16, 4, 2, 8, 2, 4 576이네요. 576.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의 넓이는 요 사다리꼴입니다. 그죠? 요 사다리꼴.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한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10 나누기 2 때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 옆면이 4개가 있죠. 다 그냥 한 번에 다 계산해 버립시다. 12 더하기 24면 36이고요. 요거 약분하면 2고요. 36에다 20 곱하면은 720이네요. 그래서 건넓이는 144 더하기 576 더하기 720 계산하면 1440이네요. 이게 건넓이입니다.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저 위로 갈까? 부피는 큰 사각뿔에서 빼기 작은 사각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작은 사각뿔은 요 위에 사각뿔 얘기하는 거죠. 자, 큰 사각뿔은 24 곱하기 큰 거부터 24 곱하기 24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큰 거 요만큼이 큰 사각뿔이 아니죠. 이건 뿔 되고요. 큰 사각뿔이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6cm 높이가 16 곱하기 3분의 1 요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24가 576 3으로 나누면 193 에다가 또 16 또 곱해야 되네. 계산이 안 되네요. 193 16 36 18 9 6 54 55 6 1은 6 11 3 1은 3 9 9 1 8 8 0 3 3088? 이렇게 계산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약분을 해서 할까? 38 24 계산을 해보면 3072네요 3072. 작은 사각뿔은 위쪽에 12 곱하기 12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가 8이고요 곱하기 3분의 1. 얘는 계산하면 144 3 48 48에 8 곱하면은 164 8 32 384네요. 그래서 3072에서 384를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얼마지? 3072 384 빼주면은 6 7 8 3 2 9 18 6 8 6 2688. 계산이 막 더러워서 그렇지 사실 개념 자체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개념 자체는 사실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된다. 요거 건널비도 마찬가지. 밑면 2개랑 옆면 4개 더해주면 된다 하는 거. 계산이 좀 오래 걸립니다. 다음 여기도 요 녀석도. 자 이거 만약에 펼친다 하면은 요런 느낌이겠죠. 요런 부채꼴 이렇게 위에 부채꼴을 잘라 놓은 모양. 부채꼴 윗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잘라 놓은 모양. 위에 밑면이 있고 밑에도 밑면이 하나 있고. 그죠? 자, 건널비 구해 봅시다. 밑면 1 위에 거. 위에 거는 9파이. 밑면 2 밑에 거는 반지름 6이니까 36파이. 그 다음에 이제 옆면. 옆 넓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거예요. 큰 거부터. 큰 부채꼴. 자, 요 길이가 12파이죠. 여기 12파이고, 이 반지름이 모선의 길이 10이죠. 그래서 큰 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파이. 계산하면, 아이고, 60파이고요. 작은 거는 여기가 얘 길이가 3cm, 요 반지름이 3이니까 얘가 6파이에요. 요 호의 길이가 모선의 길이 5고요. 반지름이 5.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파이. 그럼 15파이. 그럼 60파이에서 15파이 빼주면 45파이가 되고요. 그래서 9파이 더하기 36파이 더하기 45파이. 이게 건널비예요. 계산하면 44, 80 아니지 45 90파이네요. 그 다음에 자 부피는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됩니다. 큰 거 부피 요 큰 원뿔 부피입니다. 그죠? 36파이 곱하기 높이가 8 곱하기 3분의 1 큰 뿔의 부피죠. 12에다 8 곱하면은 86 96파이. 그 다음에 위쪽에 요 작은 거 작은 원뿔 밑면 넓이 9파이 곱하기 높이가 4cm 곱하기 3분의 1 3, 4, 12파이. 그래서 96파이에서 12파이 빼주시면 됩니다. 84파이.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개념 자체는 많이 어려운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건널비 같은 거, 건널비, 뭐 부피 구할 때
건널비는 전개도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부피는 뿔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뿔 대는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